자,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 좋은 일 가득하세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6년도 이제 우리 부동산 학교로 이제 첫 수업입니다. 첫 수업. 물론 뭐 11월, 12월 달에 수업을 조금 들었긴 들었지만은 그때 제가 내드린 숙제 있죠. 숙제. 다 있죠. 숙제 3개 오는 거. 그런 여러분들이 텀텀이 좀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교재를 한번 볼게요. 예, 교재. 자, 거기 보면, 우리가 차례 놓습니다. 차례. 자, 차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부동산 학교는, 총 8개의 파트로 구성이 된다 보셔야 돼요. 총론 파트, 그 다음에, 경제론 파트, 그 다음에 시장론 파트, 그 다음에 정책론, 그 다음에 투자론, 금융론, 그 다음에 개발관리, 마케팅, 감정평가 이렇게 해서 총 8개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8개 파트에 시험 문제가 몇 개 출제가 됩니까? 하면 40문제 출제된다 그랬죠. 40문제. 근데 40문제 중에서 파트가 8개이기 때문에 뭐 5문항씩 계산하면 딱 맞아요. 5문항씩 계산하게 되면은 8개 파트를 보시면은 40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게 일정치가 안 해. 파트마다 5개씩 출제된다 하더라도 어느 파트는 3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어느 파트는 7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도 여기에 총론 파트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요 2개 여기는 출제 나오는 문항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총론 파트에는 몇 문제 출제가 됩니까 하면 여기서는 3개 아니면 4개.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서는 여기는 6개 아니면 7개. 총론에서는 3개 아니면 4개,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서는 6개하고 7문제가 요거는 정확히 출제가 됩니다. 정확히. 그럼 1번과 8번 2개 잡으면 몇 개가 됩니까 하면 여기 10개예요. 10개. 총론 파트하고 감정평가 여기 10개. 근데 여기 왜 쉽냐면은 다른 거는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관리,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면은 기출문제 봤던 그런 문제 스타일하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기출문제의 문제 스타일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출제자마다. 물론 뭐 같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문항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총론 파트하고 감정평가는 요거는 어느 선생님이 출제하더라도 문제 내는 게 똑같아요. 요거 3개에서 4개, 그 다음에 요거 6개에서 7개. 그래서 1번과 8번은 요거는 10문제가 됩니다. 10문제가 되기 때문에 40문항 중에서 요거 여러분들이 10개를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된다. 됐나요? 자,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는 뭐가 어렵습니까? 하게 되면은 요거죠. 이번에 보시니까 경제론 파트 보입니다. 경제론 파트에서는 뭐를 다루고 있습니까? 하면 수요 공급을 다뤄요. 이건 왜 이래? 경제론 파트에서는 수요 공급을 다루고 그 다음에 투자론 파트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렇게 해서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는 이걸 수투감이라고 그러죠. 수요 공급 투자론 감정평가 투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 2월 달에 수업하는 과정 1, 2월 달 수업하는 과정에서는 하다못해 수요 그 다음에 공급 그 다음에 투자론 감정평가 수투감이라고 합니다. 수투감 요 3개는 1, 2월 달에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요거는 3개는. 그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1, 2차 동차를 갖다가 같이 시험 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업 알았어요. 그래서 1, 2차를 동차를 같이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답은 딱 하나밖에 없죠. 어떻게? 그냥 1차 과목을 한 5월달 안에 시험 점수를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1차 과목을 무조건 여러분들이 5월달 안에 점수를 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1, 2차가 동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공부하는 방법이 없죠. 공부하는 건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반복하시면 돼.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의 학습이라는 것은 애들 초등학생부터 해서 중고등학생 똑같아. 전부 다 휘발성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날라가.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나 공부하게 되면 다 날라가 버려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면은 방법 없죠. 그냥 반복하시는 것밖에 없어. 좀 잊어버리려면 조금 외우시고 잊어버리려면 다시 안 보시고 그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계속 그냥 반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부동산 학교의 특징은 계산 문제가 10문제 정도 나와요. 40개 중에서 계산 문제가 10문제 나오는데
오늘 계산기 들고 오랬는데 안 들고 왔죠. 예, 안 들고 온다니까. 말 절대 안 듣는다니까. 신기하죠. 계산 문제가 보통 40개 중에서 계산 문제가 몇 개? 10문제 나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 예, 제가 같이 해가지고 최소 시험장 하면 한 4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추시고, 그 다음에 다른 6문제는 한 개로 그리게 되면은 최소한 한 반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 정도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혹시나 주위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계산 문제에서 버리자면은 그 사람 버리세요. 그 사람 버리셔야 돼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 버리자는 사람이나 감정평가 버리자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하고 감정평가는 꼭 가져가셔야 된다. 시험 문제 1번에서 8번까지 봤을 때 시험 문제가 어느 게 제일 쉽습니까? 요금이 되고, 감정평가 시험 문제 제일 쉽게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하시면은 36개 기출을 한번 봐보시라니까. 여기 제일 쉬워, 요게.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총론 파트부터 한번 볼게요. 자, 파트 1 보시면 부동산은 총론이 나옵니다. 총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게요. 자, 총론 파트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하면은 파트 1에 보시면, 부동산학의 체계가 나오고, 자, 교과서 한번 볼까요? 예, 교과서 보시면은 거기에, 총론 파트 되어 있습니다. 총론 파트. 거기에 보시면, 부동산학의 체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개념 나옵니다. 토지용어, 주택용어.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이렇게 해서 총론 파트가 구성이 된다 봐야 돼요. 교과서에 있는 거하고 저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나는 내 스타일로 적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자, 우리가 파트 1은 총론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가 몇 문항이 출제가 됩니까? 하면 3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3문항. 3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이미 2문제는 나와 있죠. 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미 2문제는 나와 있어. 어디서? 요거죠. 토지용어, 주택용어, 그 다음에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요 2개는 이미 시험 문제 나와 있다 봐야 돼요. 지금까지 36회를 치면서, 지금까지 35회입니까? 시험 친 게? 35회요. 36회. 네, 그래서 36회를 시험을 치면서 한 번도 요 문제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복습을 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요거 해야 되죠, 요거. 집에 가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복습을 한다면 요 2개를 하셔야 돼요. 토지용어, 주택용어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요 2개를 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를 한번 볼게요. 교과서. 자, 앞으로 앉으세요. 딱 수업 딱 시작하니까 오시네. 자, 페이지 16페이지 한번 봅니다. 16페이지. 자, 16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학의 체계입니다. 부동산학의 체계. 부동산학의 체계는 요거는 시험 문제 비중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1, 2월 달에 다루지 않고 3, 4월 달 또는 5, 6월 달에 요약과정으로 잠깐 보시면 됩니다. 자,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 24페이지 한번 볼게요. 24페이지. 자, 일단 우리가 총론 파트에서는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29페이지 한번 봅니다. 29페이지. 자, 29페이지 보시면은 그게 토지용어입니다. 토지용어. 거기 보니까 부동산에 분류해놓고 괄호 열고 25에서 36대 있죠. 25에서 36대 있다는 것은 11년 동안에 2번 나왔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11번 다 나왔다는 거예요? 11번 다 나왔다 봐야 돼요. 그럼 이거는 37회 때 나온다 봐야 되죠. 요게 토지용어입니다. 토지용어. 토지용어 하나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 자, 40페이지 한번 볼게요. 40페이지. 자, 40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의 특성 되어 있습니다. 요게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6회에서 36회까지 이것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거라 봐야 돼요.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자, 그 두 개가 뭡니까 하면 요겁니다. 요거. 토지용어하고 주택용어, 그 다음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그래서 총론 파트는 시험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요 두 개는 해마다 나온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부동산의 책 이건 잘 안 나와요. 그럼 결국 하나 잡을 것은 요거밖에 없어. 부동산의 개념 요거. 그래서 부동산 개념 요게 어디서 다루어집니까 하면은 페이지. 자,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24페이지 봅니다. 24페이지. 자, 24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게 나옵니다. 회차 수를 보니까 뭐 25, 27, 29, 30, 33, 34, 35 출제 비중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여기서는 뭘 다루고 있습니까 하게 되면은 거기에 밑에 양가로 1번에 보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보이세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복합 부동산 보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다룬다 봐야 돼. 요 두 개. 그럼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 부동산이 어떤 의미에서 틀린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합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활동상의 부동산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파트 거래할 때. 아파트 거래할 때 여러분들 등기부를 보시면은 토지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따로 되어 있어. 따로. 근데 거래할 때는 일체로 거래합니다. 아파트 거래할 때 토지 건물을 따로 안 하죠. 일체로 거래해요. 자, 이렇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토지 건물이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일체로 거래해야 되는 그런 부동산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그걸 복합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걸 뭐라 한다고요? 복합 부동산이라 그래요. 이런 말 들어봤죠? 토지 거래 허가제. 서울에 뭐 경기도에 뭐 토지 거래 허가제. 이런 말 들어봤죠? 토지 거래합니까? 주택 거래예요? 주택 거래하는 거예요. 이거 말 틀렸죠? 주택 거래 허가제 돼야 돼요. 서울 강남 3구에 우리가 땅을 사러 가는 게 아니죠. 주택 사러 올라가. 근데 그걸 갖다가 토지 거래 허가제 했다는 것은 토지니만 못 산다. 다시 말해서 얘를 살려면 주택을 데리고 가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토지 거래 허가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토지 거래 허가제에서 이게 말하는 토지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을 뗄 수 없다고 보셔야 돼. 그런 부동산을 말한다고. 그런 부동산을 갖다 우리는 복합 부동산을 한다고. 뭘 한다고요? 복합 부동산. 그럼 복합 부동산에서 공부할 것은 끝난 거예요, 이거는. 요거 말고는 없죠. 요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까지 공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체크할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다가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얘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요거는 학자들이 보는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자들은 부동산의 개념을 어떻게 본다? 부동산의 개념을 어떻게 본다? 복합적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활동상에 쓰는 부동산을 뭐라 그러고 여러분 일단 활동상에 쓰는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학문적 측면에서 봤을 때 쓰는 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개념의 부동산을 다루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어떻게 세 개 다루고 있습니까 하면은 법률, 경제, 기술로 봐야 되겠죠. 법률, 경제, 기술. 그래서 우리가 법, 경기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법, 경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세 개로 나눌 때는 어떻게 다루고 법률, 경제, 기술, 법, 경기, 법, 경기 하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법률과 경제는 저거는 눈에 안 보여요. 법률과 경제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무형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요? 이 두 개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뭘 한다고? 무형적 측면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술적, 물리적 측면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걸 유형적 측면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세 개로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느냐니까 법률, 경제, 기술 두 개로 나눌 때는 유형과 무형으로 나눈다 봐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법률적 측면에 다루고 있는 것은 요거는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보시면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및 거정착물로 되어 있어. 토지 및 거정착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민법상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부동산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협의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뭐란다고요? 협의의 부동산.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동의어가 많아. 얘는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첫 번째 민법상의 부동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민법상에는 부동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토지 및 거정창물로 되어 있어. 이런 부동산을 뭘 한다고? 일과 둘인 협의의 부동산이란다 봐야 돼. 다시 말해서 이거는 좁은 부동산입니다. 좁은 부동산. 동의하는 계약계의 민법상의 부동산, 토지 및 거정창물, 그 다음에 협의의 부동산, 좁은 부동산, 이건 똑같아 봐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광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거는 좀 넓다는 표현입니다. 넓다는 표현인데 협의의 부동산보다 어떻게 넓습니까?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 받고 플러스 준 부동산을 포함한다 봐야 돼요. 협의의 부동산 받고 플러스 준 부동산을 포함하게 되면 이걸 우린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법률적 측면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더라. 어떻게?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여기서 좁은 부동산을 뭐라 그러고? 협의의 부동산. 받고 플러스 준 부동산을 포함시키면 뭐가 된다고? 광의의 부동산이 된다 봐야 돼요. 이게 법률적 측면이고.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거의 수익성이라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런 것들은 수익성하고 관련이 있다 봐야 돼요. 자, 여기 부동산에 하나 있다 볼게요. 자, 여기 하나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을 갖다가 나는 10억 주고 샀어. 10억 주고 샀는데 내 돈이 얼마고? 내 돈이 4억이고 그 다음 빌린 게 6억짜리입니다. 6억짜리. 부동산을 10억 주고 하나 샀는데 내 돈이 얼마? 내 돈을 4억이라 그러고 그 다음 빌린 돈을 뭐라 그럽니까? 6억이라 그럽니다. 6억. 자, 그러면 수익성에서 봤을 때 이런 부동산이란 것은,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나의 뭐가 되고? 자산이 되고, 나의 자산이라는 것은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화의 전체적인 가치를 자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산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면 빚도 포함이 된다 봐야 돼. 빚, 대출금, 보조금 이런 게 전부 다 포함된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를 뭐라 그러고? 자산이라고 그러죠. 자산으로 봤을 때는 얼마? 10억.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나의 뭐가 되고? 자산이 되고, 내 자본이라는 것은 이거는 지분과 똑같습니다. 내 지분과 똑같아 봐야 돼요. 얼마요? 4억. 그래서 이게 뭐가 되고? 나의 자본이고. 자, 그 다음에 생산 요소란 게 이게 뭡니까 하면은 보통 이제 토지를 갖다가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밑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면 이런 어떤 토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토지를 갖다가 우리는 생산 요소라 그러고, 그 위에 있는 주택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주택을 갖다가 우리는 소비재라 그래요. 소비재.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생산재이면서도 또 요거보다 소비재다. 그래서 생산재, 소비재 두 개를 합하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하면 하나의 상품이 된다 봐야 돼요. 요게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요게 부동산이라 보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자, 우리가 법률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민법을 봅니다. 법률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민법을 본다 봐야 돼. 그럼 그 민법에 보시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및 거정창물로 되어 있어. 이런 부동산을 다루고 있는 것이 뭐가 되고? 협의의 부동산. 넓게 보는 것을 뭐라 그러고? 광의의 부동산. 협의, 광의를 나누는 것은 요거는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수익성 관련된 것은 경제적 측면이라 봐야 돼요. 나의 뭐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나의 뭐다? 자산이다. 나의 뭐다? 자본이다. 나의 생산재다. 나의 소비재다. 또 나한테는 하나의 뭐가 됩니까? 상품이 된다 봐야 돼. 요게 경제적 측면입니다. 경제적 측면. 자, 기술적 측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 공간이자 위치, 자연이자 환경. 그래서 공간, 자연, 위치, 환경으로 보는 것을 기술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자,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은 강의하는 와중에 뭘 가르쳐 줍니까? 공부할까 안 할까를 딱 가르쳐주죠. 강의를 잘 듣는 것은 공부할까 안 할까를 딱 가르쳐줘.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집에 가도 요약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강의 안 듣는데 집에 가서 복습하려면 양이 많아. 수업은 왔는데 눈은 뜨고 강의는 듣고 있어. 근데 강의를 어떤 내용을 하는지 막 자꾸 딴 생각을 해요. 딴 생각. 그런 분들은 집에 와서 복습하려면 양이 많아. 아시겠죠? 근데 수업 시간에 조금 집중해서 듣게 되면은 집에 와서 복습할 게 거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법률, 경제, 기술 측면에서 세 가지를 봤을 때 경제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은 공부할 게 없습니다. 요게 답니다. 그래요. 경제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은 공부할 게 없습니다. 요게 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경제적 측면은 5개, 기술적 측면은 4개, 요거만 하시면 돼.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챙겨야 될 것은 결론적으로 법률적 측면 요걸 좀 챙기셔야 돼요. 요게 공부할 게 많아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정착물이라는 용어하고 그 다음에 준부동산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걸 챙기셔야 돼요. 됐나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자, 24페이지 보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거기 보니까 법률, 경제기술, 법률, 경제기술 세 가지로 나눌 때는 법률, 경제기술, 두 개로 나눌 때는 무형과 유형. 이때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은 공부할 거 없다고 그랬죠. 요 5개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굳이 뭐 지금 안 해야 되죠. 반복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자생소품이라고 그러죠. 자자생소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 요걸 가두린 공자위한이라고 합니다. 공자가 돌아와서 공자위한이라고 그래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법률적 측면에는 정착물이라는 거하고 뭐가 나요? 준부동산이 나와. 정착물과 뭐가 나온다고요? 준부동산이라는 게 나와요. 오늘 전자칠판을 이제 여기 처음 쓰는 거니까 조금 혹시나 내가 좀 서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정착물과 그 다음에 준부동산을 한번 볼게요. 페이지 넘겨볼게요.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6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박스 안에 보시면 핵심이라는 게 있죠. 핵심 안에 뭐가 설명되어 있습니까 하면 준부동산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하면 정착물이라는 게 있어. 준부동산하고 정착물.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정착물과 준부동산 이러한 것들은 법률, 경제, 기술 측면에서 어느 측면에서 나오는 겁니까? 법률. 어느 측면에서? 법률적 측면에서 나온다 봐야 돼요. 경제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은 거기에 있는 거 5개하고 4개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자자생소품, 공자유한 요거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은 전부 다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이라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법률적 측면은 2개로 나온다 그랬죠. 협의하고 광의.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민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부동산을 뭐라 그러고? 협의. 협의 플러스 준부동산을 포함시키면 광의라 보시면 돼요. 그럼 민법에는 부동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토지 및 거정착물로 되어 있어. 토지란 말은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착물하고 준부동산 요 2개를 공부하셔야 돼요. 정착물하고 준부동산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요거죠. 정착물 요거. 자, 정착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정착물이라는 것은 자, 내가 동부상권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제 밥을 먹고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땅을 보러 갔죠. 그래서 땅을 보러 가니까 이런 어떤 좋은 땅이 딱 이렇게 있어 밑에. 그래서 나는 이 땅을 사고 싶어. 그럼 이 땅을 사게 되면 여기에 있는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제하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매수인한테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돼.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단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걸 볼게요. 매도인과 그 다음에 매수인이라는 걸 볼게요. 매수인. 물론 아시겠지만은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파는 사람을 뭐라 그러고? 매도인. 물건을 사는 사람은 그래요? 매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 이 토지를 샀어. 이 토지를 사게 되면 여기 있는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제하들. 매수인한테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돼요? 와야 돼. 소유권이 같이 토지와 더불어서 소유권이 같이 이전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매매할 때 토지를 삼으로 해서 소유권이 같이 넘어오는 것들,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내한테 넘어옵니까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 그렇지도 않아. 나한테 넘어오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가 토지를 매매했다 하더라도 나는 못 간다 하는 것들이 있어. 나는 못 간다는 거. 그게 뭐가 됩니까 하면 그게 독립정착물입니다. 뭐라고요? 그게 독립정착물이에요. 자, 토지를 매매하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담장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뭐 어떤 또랑도 흐르고 국어,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식물도 있고 다년생 식물도 있고 미분리 과실도 있고 이런 건물도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럼 이 중에서 매수인한테 소유권이 전부 다 이전되는 것을 뭐라 그러고 종속정착물. 얘들은 종속정착물이라는 것은 요거는 매수인한테 이거는 전부 다 이전이 된다 봐야 돼요. 근데 나는 못 간다는 것을 독립정착물. 얘는 매수인한테 얘는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독립정착물 요 4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줘야 되겠죠. 4개. 자, 첫 번째.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여기 있는 건물들, 요런 것들.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위에 있는 건물들은 토지하고 건물은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별개입니다. 별개. 아시겠죠? 토지 건물은 원래는 별개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할 때 항상 토지 건물을 같이 거래하기 때문에 토지 건물이 따라간다 하지만 다 별개입니다. 별개. 여러분들이 유명한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이게 큰 땅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식당 크게 지었어. 장사가 엄청 잘 돼. 유명한 식당이야. 그럼 이 사람이, 이 주인이란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토지를 갖다가, 이 토지가 물론 자기인 토지도 있겠지만 자기 땅에 짓는 경우도 있지만은 시내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빌린 거야. 그럼 이 소유자가 이 사람은 A도 있고, 이 사람은 B도 있고, 이 땅은 C, 이 사람은 D, 이 사람은 E. 일일이 이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토지를 계약을 한다니까. 임대 계약을, 지상권 계약을 한다니까. 그래 다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 건물과 땅 주인이 어떻다? 다르다 봐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어디 살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 살기 때문에 토지 건물이 같이 간다 보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은 건물은 뭐 어떻습니까? 따로 계약하셔야 돼요. 나는 못 간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민법을 자꾸 하시 보면은 토지하고 지상권 이런 관계를 많이 비웁니다. 건물 갈 수 있다 못 간다? 못 간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수목들인데 이런 것들이 주인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주인이 따로 있는 것들.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은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이렇게 막 이래 수목이 있습니다. 이런 수목의 집단을 갖다가 내 거라고 표시하는 것은 방법이 딱 2개가 있어요. 2개.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철사줄로 꽁꽁 묶어. 철사줄로 꽁꽁 묶어 여기다가 이름표를 딱 적어 놓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명인방법이라고 그래요. 뭘 한다고요? 명인방법.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렇게 됐죠. 큰 나무 껍데기 벗겨갖고 자기 이름, 귀마무개 이래 막 찍어 놨어요. 이런 것들 다 소유권을 인정을 해줬다니까. 이런 방법을 말한다고 이걸 명인방법이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 이런 집단을 갖다 이제 등기도 하죠. 등기. 집단을 갖다 이렇게 등기하게 되면 여기 뭐로 바뀝니까? 하면 임목이라는 글자로 바뀝니다. 임목으로 바뀌어버려. 그러면 명인방법에서 묶어진 미분리 과시 및 수목이라든가 등기를 해버리면은 주인이 따로 있다 봐야 돼요. 그게 요거죠. 명인방법에 의한 미분리 과실 및 수목.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목 요거 2개. 그 다음에 이 땅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재배한 어떤 경작물들, 뭐 고구마들, 감자든 이렇게 해서 캐난 이런 경작물이 있으면 이것도 소유자는 따로 있다 봐야 되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정착물 4개가 합니다. 머릿속에는 어떻게? 4가지. 건물, 명인방법, 등기, 타인 토지 이렇게 가시면 돼요. 건물, 명인방법, 그 다음에 등기, 타인 토지 요 4개는 뭐라고? 요 4개는 독립정착물이라 봐야 됩니다. 자, 교재 한번 볼게요.
자, 27페이지 한번 봅니다. 27페이지. 자, 2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양가로 3번에 보시면은, 토지정착물이라는 게 있죠. 토지정착물. 동그라미 1번, 밑에 동그라미 1번, 종속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의 일부라 봅니다.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매수인한테 이전된다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독립정착물 되어 있습니다. 독립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을 이야기합니다. 4개죠. 기억해 보니까 건물. 자, 니은에 보니까 미분리 과실되어 있는데, 미분리 과실을 쭉 따라가 보시면, 명인방법이란 말 보이세요? 그래서 명인방법을 갖추을 때는, 이때는 독립정착물이 됩니다. 자, 수목 쭉 따라가 보시면, 그 밑에 보니까, 쭉 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았다는 말 보이세요? 예,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임목. 리얼에 보니까 농작물이죠. 농작물 쭉 가보시면은, 자, 두 번째 보니까 정당한 권한에서 타인 토지에서 재배한 경작물이죠. 타인 토지에서 재배한 경작물. 이러한 것들은, 독립정착물이라 보셔야 됩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독립정착물 4개가 합니다. 4개. 건물, 명인방법, 그 다음에 등기, 타인 토지에서 4개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밑에 보니까 4번째, 양가로 4번에 보니까 동산이라는 게 있어, 동산. 자, 여기에 보니까 뭐 정착물 같이 생겼는데 보니까 또 동산으로 구분하는 게 있어, 동산. 이건 아예 정착물이 아니야. 대표적인 것이 요거죠, 요거. 임차인 정착물, 가식중 수목, 임신후 심어놓은 거. 경작해버린 수확물 요 3개.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와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임차인 정착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요 조그만한 상가가 있다 볼게요. 조그만한 상가가 있는데, 요걸 갖다가 편의점으로 임대를 내줬어요. 그럼 임대인이 여기다가, 임차인이 여기다가 선반 같은 거 설치하겠죠. 선반. 임차인들이 이렇게 선반 같은 거 설치한다고. 근데 여기에 상가가 매매가 됐어. 매매가 됐어. 그럼 임차인이 설치한 이런 선반 같은 이런 것들. 이 매수인한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 아시겠죠? 내가 뭔가를, 이 상가를 빌려주든, 토지를 빌려주든 간에, 빌려줬는데, 그걸 갖다가 임대받은 사람이, 임차인이 뭔가를 설치를 해놨어. 되도록이면 이제 선반 같은 거죠. 임차인이 뭔가를 이런 거 동산으로 받아봐야 됩니다. 임차인이 설치해놓은 것을 뭐로 본다고? 동산으로 받아봐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 중에서도 이런 토지를 빌렸는데 임차인이 들어왔고 임차인이 뭔가를 설치해놨으면 그거는 뭡니까? 임차인 정착물은 이거는 동산으로 받아봐야 돼요. 그럼 당연히 임차인이 가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식중인 수복. 자, 요런 데 이런 멋진 식당 같은 걸 다 이렇게 합니다. 식당 같은 걸 멋지게 해놨어. 카페 같은 거 이렇게. 그래서 카페 같은 거 하면서 손님이 주차하기 위해서 여기다 멋진 나무 같은 걸 쫙 이렇게 막 지어놓고 여기다가 평상으로 딱 의자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카페를 하기 위해서 멋진 나무 같은 걸 쫙 이렇게 지어놓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가식중인 수목이라고 그러죠. 임시로 심어놓은 거라 봐야 돼요. 임시로.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심어놓은 것은 이거는 뭐가 됩니까 하면 이것도 동산이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토지를 갖다가 매매하는데 이 토지에서 이 감자밭이야. 그래서 감자가 막 이렇게 많아요. 감자 많은 것이 창고에 이렇게 쌓여 있죠. 이런 것들, 요걸 갖다 우리는 경작된 수확물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 요 세 개는 대표적인 동산이라 봐야 됩니다. 동산. 그럼 이번 시간을 더불어서 독립정착물하고 동산 4개, 3개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4개, 3개. 독립정착물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제일 먼저 건물, 그 다음에 명인방법, 그 다음에 등기, 그 다음에 타인 토지, 그 다음에 동산 3가지는 첫 번째 임차인 거, 그 다음에 임시로 심어놓은 거, 그 다음에 경작해버린 수확물이죠. 요 3개. 요 3개는 동산이라 봐야 됩니다.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자, 27페이지 그 밑에 4번에 보시면 동산 돼 있죠. 동산 세 가지. 가식중 수목. 그 다음에 경작 수확물. 그 다음에 임차인 정착물 요 세 개. 요 세 개는 아주 많이 들어옵니다. 시험 문제. 자, 넘길까요? 넘기면 안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왼쪽 봅니다. 왼쪽. 넘기지 마시고, 왼쪽에 보시면은 준부동산 되어 있습니다. 준부동산. 왼쪽에 보시면은 준부동산 되어 있습니다. 준부동산. 자,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자, 준부동산이라는 것은 등기, 등록 등 공시를 갖춤으로써, 등기, 등록으로 공시를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동산이죠. 요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요거는 동산입니다. 동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이거는 동산입니다. 동산.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예로서 건설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장광업재단, 어건, 임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하는데 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면 준주택, 그 다음에 준지대 이런 것들. 앞에 준자란 말이 많이 나와요. 준주택, 준지대, 준부동산.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일단은 뭡니까? 부동산 아니야. 그런데 부동산에 준해준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으로 취급해준다, 의지해준다 해서 이걸 갖다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이런 것 종류를 보니까 얘들 다 동산이죠. 건설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다 동산이야. 동산이지만 물어본다? 부동산으로 본다 해서 이걸 갖다 우리는 준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자, 어떻게 봅니까? 하니까 하는 게 보니까 부동산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여기 있는 것들. 공시, 남한테 내 거라고 알릴 때 등기, 등록으로 씁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집재해가지고 돈 빌릴 수 있죠. 얘네들도 저당권이 객체가 된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감정평가 대상물이 됩니다. 부동산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이 안에 보시면은 중개대상물이 있어. 중개대상물, 공장광업재단, 임목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죠. 중개대상물이 있다 봐야 돼요. 됐나요? 이와 같이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대상물이 되고, 중개의 대상물이 되는 그런 부동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걸 갖다 우린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준부동산.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준부동산 종류를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는. 혹시나 오늘 집에 가서 준부동산 8개 정도는 암기하고 싶다면은 8개를 암기하기 전에는 3가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준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하니까 기계,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우린 재단이라 할게요. 재단. 그 다음에 이걸 기타라 그럽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면 첫 번째 기계, 재단, 기타로 기억하시면 돼요. 기계, 재단, 기타. 그래서 기계에는 뭐가 있고 하면 기계는 건설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재단에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기타에는 어건, 광업건, 임목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봐야 되겠죠. 자, 건설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법률, 경제, 기술로 봤을 때는 어느 측면? 법률, 경제, 기술로 봤을 때는 어느 측면? 예? 법률. 어느 측면? 법률. 내가 이야기했죠. 경제적 측면에는 5가지밖에 없다 그랬어.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자 상품. 경제적 측면에서는 요 5가지밖에 없어.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에서는 4가지밖에 없어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나머지 게 보이면 전부 다 어느 측면? 법률로 가야 되죠. 법률.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오죠. 시험 문제에 이런 박스를 둡니다. 그 안에다가 막 집어넣어. 여기다가 뭐 자동차, 선박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산, 자본도 집어넣고,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집어넣어. 그래 놓고 위에서 경제적 측면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은 5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자, 생소, 품 5개밖에 없어. 기술적 측면은 4가지밖에 없습니다. 공자, 위, 한 4가지밖에 없어. 그럼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정착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준부동산은 전부 다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26페이지. 자, 26페이지 보시면 1번. 준부동산이란 것은 공시를 할 때 뭘 한다고? 등록으로 공시한다고. 두 번째, 준부동산은 소유권의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이 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대상물이 되기도 하죠.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종류. 3번에 보시면, 3번에 보니까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보이세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묶어서 이걸 놔두린 기계를 할게요. 기계.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보시죠. 공장, 광업재단을 묶어서 이걸 재단이랍니다. 재단. 그 다음에 어권, 광업권, 임목을 묶어서 이걸 기타를 할게요. 기타. 어권, 광업권, 임목을 묶어서 우린 기타랍니다. 기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준부동산을 기획할 때는 첫 번째 기계, 재단, 기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자, 보니까 복합부동산과 복합개념의 부동산 배웠습니다. 복합부동산과 복합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우리가 복합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죠. 그런데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뤄와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일체로 거래하는 부동산을 갖둔 복합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활동상에 쓰는 부동산을 뭐라 그러고? 복합부동산. 그런데 학자들이 부동산에 보는 것은 학자들은 부동산의 개념을 어떻게 본다? 복합적으로 본다. 3가지 법률경제기술입니다. 법률경제기술. 이때 법률적 측면으로 나눈다는 것은 협의하고 강의. 이때 좁은 부동산은 협의 플러스 준부동산을 포함시키면 광의. 이때 준부동산이라는 것은 기계, 재단, 기타 그런 종류죠. 그래서 기계, 재단, 기타라는 것은 전부 다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으로 봐야 돼요. 경제기술은 공부할 게 없습니다. 경제기술은 그냥 나와 있는 거 5개만 기억만 해놓으시면 돼.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자, 생소품. 기술적 측면에서는 공자, 위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이라고 그랬습니다. 법률적 측면. 자, 그래서 우리가 정착물하고 준부동산 용어 배웠죠. 정착물. 그래서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서 일단은 소유권이 매수인한테 넘어와야 되는 것들. 이런 정착물, 이걸 대표적으로 우리는 종속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못 간다는 거 있죠. 나는 못 간다는 것을 뭐라 그러고? 독립정착물로 봐야 돼요. 4개라고 그랬죠. 건물, 명인방법, 등기, 타인토지. 그리고 아예 정착물이 아닌 것들 3개. 임차인 거, 임시로 심은 거, 그 다음에 경작해버린 거. 그래서 임차인 정착물, 가식 중인 수목, 그 다음에 경작된 수확물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동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준부동산, 종류 3개, 기계, 재단, 기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조금 쉴게요.